내년부터 대출 문턱이 한층 높아집니다.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는 분할 상환 대출이 대폭 확대되고 빚 갚을 능력을 보는 소득 심사 기준도 깐깐해집니다. 네, LTV나 DTI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게 60%를 넘도록 대출을 받으려면 앞으로는 무조건 분할 상환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이 전세 부담을 피해 주택을 구입하고자 했던 서민들에게는 큰 변화가 아닐 수밖에 없을 텐데요. 경제금융부의 최보윤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내년부터 대출 받기가 어려워진다라고 하는데 이 소식 먼저 전해주시죠. 네, 내년부터 대출 받기가 한층 깐깐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에 가계부채 종합관리 방안을 발표하고 그 후속 조치로 은행들의 여신 심사 강화 가이드라인을 준비해왔습니다. 다음 주 은행연합회가 관련 내용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인데요. 주요 내용을 미리 살펴보면 우선 내년부터는 장기간 이자만 내는 거치식 대출이나 만기 일시상환 대출은 받기 어려워지고 대출 한도도 축소됩니다. 은행들은 내년부터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할 때 총부채 상환 비율인 DTI나 담보대출 비율인 LTV가 둘 중 하나라도 60%를 넘으면 분할 상환으로만 취급할 방침입니다. 이자만 내는 거치식 대출로 받으려면 대출액을 LTV, DTI가 60%를 넘지 않도록 줄여야 가능합니다. 가령 5억 원짜리 주택을 담보로 3억 원 이상을 대출받으려면 LTV가 60%를 넘어서기 때문에 처음부터 원금을 함께 갚는 분할 상환식으로만 대출할 수 있고 거치식으로 받으려면 총 대출액을 3억 원 이하로 줄여야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당초 금융당국은 60%를 초과하는 대출금에 대해서만 분할 상환을 유도하는 방안을 고안했으나 은행들과 논의 끝에 전체 대출금에 대해 분할 상환을 취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네. 대출도 받기가 어려워지고 소득 심사는 또 어떻게 강화가 되는 건가요? 네, 소득 심사를 깐깐하게 해서 갚을 능력이 되는 만큼만 돈을 빌려주자라는 취지입니다. 예. 현재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서는 1억 원이 넘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을 때 총부채 상환 비율 DTI가 60%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즉 연간 총소득이 3,500만 원인 사람이라면 연간 원금 포함 부채 상환액이 60%인 2,100만 원을 넘지 않는 선에서만 대출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은행들이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도 자체 DTI를 산출해 대출액을 제한하고 분할 상환으로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또 추후 금리 인상을 감안해 2% 안팎의 가상금리를 가산한 이른바 스트레스 DTI를 산출해 이것이 80%를 넘어서면 대출 한도를 줄이거나 고정금리 대출로만 취급하기로 했습니다. 변동금리 대출을 줄여서 추후 금리 인상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한 차원인데요. 아울러 임대소득이나 카드 사용액 같은 신고소득으로 소득을 증빙하는 경우에는 분할 상환 대출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런 방안들이 본격적으로 내년 1월부터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데 그동안의 정부에서는 이 저금리를 활용한 대출을 활용해서 좀 부동산 정책 활성화에 나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대출을 받기 어려워진다면 주택 시장에서도 좀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이 될 것 같은데요. 네, 당장 주택 시장의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대출 한도가 줄고 상환 부담이 커지는 만큼 주택 시장이 또다시 냉각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놓고 있습니다.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고 미국의 금리 인상이나 가뜩이나 공급 과잉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보다는 가격이나 거래량에서 다소 좀 떨어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네, 내년에 대출받기 어려워질 것을 우려해서 연말에 가계부채가 폭증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미 지난 7월에 이런 대출 심사 강화 방안을 예고한 가계부채 종합관리 방안이 발표되면서 이 뒤로 가계부채가 매달 큰 폭으로 늘어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지난 8월 가계부채는 한 달 동안에만 7조 7천억 원이나 늘었는데 9월에는 6조 2천억 원으로 다소 주춤하다가 10월에 다시 9조 원이나 늘었습니다. 이는 월 가계대출 증가량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겁니다. 가계부채의 대부분이 주택담보대출인데요. 이 역시 보면 8, 9월 각각 한 달 동안 6조 원씩 늘어나더니 지난 10월에는 7조 원이나 불어났습니다.
금융권에서는 대출 심사 기준이 내년 1월 1일부터 강화되는 만큼 남은 기간 동안 가계대출은 더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들로 물론 건전성 측면에서는 좋아질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 원금 상환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지금보다 소비 위축이 더 심각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의 목소리는 분명히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최보영 기자와 함께 이 소식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